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뵙네요. 한 주가 아닌가요? 목요일이니까 한 주보다 하루 빨리 뵙네요. 연휴입니다. 네, 좋은 연휴예요. 비가 좀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뭐 광복절 연휴 이렇게 맞이해서 마무리 또 휴가잖아요. 기분 좋게 또 이 휴가 갔다 오고 그러면 좋은데 코스피가 못 잡았어요. 방향성을 자리를 못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된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리를 지금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뭐 떨어지진 않은 거니까 아무튼 좀 살펴볼 필요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이럴 때 어떤 종목들 노리고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면서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눌러주셨어요. 어, 지지난번에 지지난주에 되게 잘 나왔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구독, 저거 뭐야, 좋아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400 넘는 건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500을 넘겨봅시다. 네, 좋아요 500을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500이 나오면. 뭐 구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보는 한 번씩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면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너무 바로 직진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나요? 네. 주식 얘기해야죠.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할지 저는 예상은 못했어요. 위로 튀던 아래로 튀던 간에 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해외 주식시장을 좀 볼게요. 뭐 S&P 500을 보시면은 뭐 뉴욕 증시가 좋아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음 달에 매우 높아졌고 이게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물가가 안 올라가서 뭐 그거 꼭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임금이 오를 대로 올라서 임금이 안 올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이는데 어찌 되었거나 우리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무튼 9월에 96%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채권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좋고 다우도 좋고 다 좋아요. 최근에 특징적인 것이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이 뭐 중국 주식 시장 오를 거야 알았지만은 뭐 올해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선방하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요. 아마도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뭐 최악이라는 상황, 최악을 지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어찌 되었던 풀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역이 더 나빠질 거는 없으니까 지금보다. 뭐 어찌 되었던 미국하고는 뭐 좀 관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중국 주식 시장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나스닥보다 중국 증시가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저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엔 니케이 한번 볼게요. 니케이도 보시면은 뭐 오늘 좀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죠. 최근에 아주 빵 치고 갔어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한국 주식 시장만 좀 서운해요. 자, 한국 주식 시장은 급락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글로벌 주식 시장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급락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또 트럼프는 한국 향해서 헛소리들 하니까 이미 협상 다 끝내놓고서 뭐가 아쉬운지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소 불안 요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대감을 많이 주었던 부분들인데 증시 부양과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 대주주 기준 관련돼서는 진짜 살얼음판을 가는 것 같아요. 대주주 기준이 10억과 50억은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금액으로 잡는 거는 넌센스죠. 어떤 종목, 특정 종목들에 대한 지분율로 잡는 게 적당하겠죠. 그건 정말 뭐 대주주니까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뭐 5억, 50억, 10억, 50억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종목에 대해서 사실상 안정판 역할을 해주는 큰 손들의 자금들이 안정판이 아니고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분산을 해야지 될 거고, 종목들에 대해서 뭐 여러 종목 분산을 해야지 될 거고, 또 수익이 많이 나는 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빨리 팔아버려야지 돼요. 음? 그럼 뭐 2, 3년씩 그렇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어떤 2, 3년 동안에 뭐 100% 수익률, 200%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자금들이 안정판인데. 아무튼 이건 50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50억을 해도 그닥 말이 되지는 않아요. 이상해요. 아무튼 이건 좀 아예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로 다른 방법, 금액 기준 말고 다른 방법을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마운 자금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베이스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울 수 있는 자금인데 왜 여기에다가 세금을 쳐 때려가지고 실망을 시켜서 개미 투자자들 등 터지게 만드냐고 환장할 노릇이죠 아주. 좀 깝깝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음, 일단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혁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뭐 그런 것들 많이 신경 쓰는데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사고방식들에 대한 좀 구조들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다시 50억으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강경한 입장에서 좀 바뀌었거든요. 강경한 입장이라는 거는 정책이 그렇게 쉽게 잡아뒀던 거를 바로바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언지를 명확히 줬어요. 대변인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좀 더 당정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무튼 간에 정부에서는 뭐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한 발 물러선 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분명히 줬는데 저는 이거는 50억으로 다시 간다고 판단을 해요. 어쨌거나 뭐 그게 불안한 요인이라면 요인일 수도 있겠고, 뭐 아직 미국하고 정리가 안 됐을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가 잘 올라줘야지 되는데 반도체 또 지지부진했고,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또 있었다가 한국은 SK 하이닉스가 잘 올라주면 좋거든요. 분위기가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좀처럼 그렇게 뻗어 올라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좋냐? 삼성전자도 시장을 묶어두고 있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이 좀 얘기들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 한번 얘기가 나왔죠. 테슬라 수주.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파운드리 쪽에서 열리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얘기 나오는 건 또 없어서 좀 아직은 뚜렷하게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거다까지는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높은 가능성을 좀 생각한다면 그 높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는 TSMC가 너무 많이 쉐어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MS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들이 경계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들을 두고 싶죠.
그래야지 사실상 품질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가격도 더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삼성전자가 얼마나 그러면은 안 좋았으면은 그렇게까지 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다시 개선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겠죠. 그쵸? 이게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TSMC를 어느 정도 포션을 삼성전자에다가 끼워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폭 상승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들은 있지만 이거는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 좀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때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당장은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HBM 쪽에서 급격하게 오를 만한 어떤 이슈, AI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향후, 그러니까 뭐 HBM 말고 AI 산업의 어떤 캐파가 얼만큼 커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뉴스화되고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잠잠하죠. 그러니까 이슈화가 안 돼요. 실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슈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더뎠던 거죠. 근데 뭐 이번 주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 좀 한국만의 독특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뭐 최근에 막 성장하고 있는 방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꽤나 많은 시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데, 또 뿐만 아니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이런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오션 특히 많이 떨어졌고 이번 주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뭐 어제 오늘 좀 괜찮기는 했지만, 어제 저점을,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점을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쭉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이슈들, 예를 들면은 미국이 러시아와 좀 뭔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전을 좀 쪽낼, 그러다 보니까는 또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을 시켰고, 그런 점들이 이제 좀 국내 주식시장의 굵직한 부분들을 좀 흔들리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고, 그것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들이 시장의 중점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주도를 못 해주니까 해외 주식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르지 못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뉴욕 증시가 좋지 못했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은 훨씬 더 좋지 않은 수준까지 지금 이번 주에 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우선 한국 주식시장으로 좀 쏠깃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보면은 나스닥이,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좀 주춤거릴 때였어요. 해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할 때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외 주식시장이 또 잘 나간단 말이죠. 뉴욕 증시가 다시 계속 신고가 행진을 치고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쏠린다, 쏠림 현상, 시장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는 몰려간다는 거잖아요. 몰려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어디선가 빠져나가야지 되겠죠. 그 유출되는 이제 약간 우리 좀 한국 주식 시장을 CD기다, 현금 지급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쉽게 좀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근데 뿐만 아니고 한국 투자자들 역시도 뉴욕 증시 쪽으로 베팅하는 수요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오를 수가 있었어요? 2분기 때는 이런 급격한 상승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 막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걸치고 있지 않느냐? 않나? 너무 뭐 철강 산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이요? 자동차 산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원초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왜 2분기 때 이렇게 올랐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미래 가치를 반영해 올 수 있는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이 많다. 전력, 방산, 뭐 사실 반도체도 거기에 끼워줄 수 있을 테지만은 뭐 지금이야 다소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긴 하고요.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조선이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 다 망했었잖아요. 그쵸? 다 싹 다 망했었다가 싹 다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경영을 못해서 싹 다 망했었죠.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재무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겪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 시점이 언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명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정확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정부에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50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시점부터 오르지 않을까. 뭐 30억 이런 거 아주 안 좋고요. 해제했으면 좋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 좋은 글로벌 주식 시장 랠리장에서 한국 주식 시장만 소외됐잖아요. 그 뭐 때문? 주요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아니 그 시장 분위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해줘야죠. 응? 이미 자금 다 봐요. 아리까리 하면 한국에서 자금 이미 지금 뉴욕 증시로 다 갔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이제 뉴욕 증시 또 파동 조정을 겪어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뉴욕 증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쯤 돼가지고 정부에서 또 50억이다 얘기를 해요. 그럼 뉴욕 증시 같은 자금 또 한국 주식 시장으로 또 갖고 오잖아요. 그럼 또 뉴욕 증시에서 수익 못 내. 한국 주식 시장에서 한 발 또 늦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아무튼 뭐 어찌 되었거나 한국 주식 시장은 결국에 뭐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큰 조정을 보여야 될 시점을 다행히 글로벌 주식 시장이 잘 올라주었기 때문에 조정이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뭐 1주가 지나서일지 2주가 지나서일지 모르겠지만은 머지않아서 다시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연휴 지나고 나서 어떤 종목 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집중을 해볼지. 저는 시장이 다시 폭발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방산주가 조정을 거친 방산주가 못 오를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 끝난다고 무기 안 사요? 다른 우리 무기를 어디다 팔고 있는데 어디랑 계약을 하는데 폴란드, 중동 그런 쪽들이랑 하고 있는데 그닥 상관없단 말이죠. 이거는 어차피 일회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들이었던 거고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생각을 하려는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세계 평화가 유지되려면은 무기가 대칭적이어야죠. 화력이 다들 모든 국가가 화력이 엇비슷하면 전쟁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력을 갖춘다는 건 전쟁 억제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만큼 화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었다면 전쟁이 났겠냐고요? 안 났겠죠. 그러면 이미 지금 무기 체계가 다 뭐 디지털화되고 최첨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미 15년, 20년 전에 그런 체계들에서 갈아치워야 되거든요. 한국은 첨단 무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바꿔야죠. 그럼 넌 다 바꿔야 되는데 독일 거 비싸고 오래 걸리고 한국 거 비교적 저렴하고 금방금방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무기산업, 방위산업 성장할 앞으로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걸음마 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방산주 다시 사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른 조선주들이 그닥 크게는 못 올랐어요. 다만 HJ중공업 정도가 군사 쪽 한번 소개 드렸던 것 같은데, HJ중공업 군사 쪽 조선이라고. 그래서 못 오르고 있다가 쑥 올랐었고요. 하나오션이 계속 탑픽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탑픽은 아니지만은 2등은 갈 종목은 하나오션은 뭐 계속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조정이 한두 차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을 좀 거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뭐 끝난 게 아니다.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종목들이죠. 근데 뭐 답은 항상 그래요. 이변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코스닥 바이오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 한국 산업만의 강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펩트론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그런 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관련돼서 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도 영향이 있긴 한데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이 잘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가능성 있는 신약들을 빨리 이렇게 해서 또 바쁘게 임상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만큼 이게 되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그게 엄청 빨라요 지금. 그러면 기술 수출로 인한 수익, 요 한국만의 이런 노하우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계속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리가캠바이오가 한번 또 이렇게 신고가도 올랐었고, 시가총액 지금 2위에 있는 알테오제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또 언제 튀어갈지. 이거는 근데 무거워졌기 때문에 시장이 가면서 동반해서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도 좀 한번 쭉 치고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도 뭐 또 기회를 보겠죠. 그리고 오늘 또 ABL 바이오가 다시 지난번에 뉴스 나오면서 올랐던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본다면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을 때 코스닥 바이오 쪽은 정말 좀 굵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 추리시고요. 라이센스 아웃 성공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계속 R&D 연구개발과 임상이 진행 중이고 그 임상에 대해서 좀 괜찮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런 종목들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주들이 괜히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도 뭐 얘기는 있긴 있었지만은, 근데 그게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좋거든요.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요.
지금 보면은 종합자산 계좌들에서 계속 좀 규모가 커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는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증권사 수입에 있어서. 이게 좀 바뀌면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증권사들이 실적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쪽들에서 막 수익이 올라오죠. 뭐 ETF부터 해서 해외 투자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셋 실적을 보면은 어, 계속 이렇게 늘어요. 한국 주식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어, 수익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부담이 없다. 오히려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은행 형태로 증권사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방향이 다른 이제 유수의 해외 증권사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많이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던 게 끝이 아니고 조정을 잘 거쳤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고 다른 증권주들도 한번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에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변동을 보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뉴스들이 나와도 그 부분들은 결국에 이례적인 악재가 될 것이고 이례적인 변동 요인이 될 뿐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뉴욕 증시 투자를 하신다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뭐 모든 종목이 다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산업의 성장성이 명확하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뭐 맨날 서프라이즈 어디 서프라이즈 나오고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오신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